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2019년에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쪽방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곤 비즈니스의 구조를 파헤쳤고요. 그 보도를 토대로 이렇게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2018년에 단칸방에 갇힌 아이들, 그리고 2019년에 지옥고 아래 쪽방,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가 신쪽방촌, 이렇게 주거 3부작을 연재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택진이고요. 저는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 2019년, 20년 걸쳐서 동자동 쪽방촌에서 한 9개월 정도 현장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석사 논문을 썼고요. 그 이후에 동자동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좀 운이 좋아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물질적인 빈곤에 좀 한정을 짓기보다는 그 쪽방에 사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인격 상실이나 좀 자존감의 손상 이런 부분으로 좀 빈곤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보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려제도 또는 이제 쪽방촌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뭐 물품 나눔 행사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받아들이는가 좀 이런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실 동자동 쪽방촌이라는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쪽방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주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그런 공간이에요. 사실 한국 전쟁 때부터 어떤 피난민 또는 빈민 밀집 지역으로 존재를 해왔고 1960년대나 70년대 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던 시절에도 뭐 도시의 하층 노동자들이 모이는 공간이었고 80년대에 접어들어서 도시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했었고 그리고 97년에 IMF 이후에 그 근처에 뭐 노숙인 분들, 실직자분들 이런 분들이 몰려들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IMF 이후에 쪽방촌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한국 사회 저기 한 구석에 언제나 존재해왔던 그런 공간이고 저는 이런 공간이 단순히 그 빈곤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에 출발은 빈곤, 가난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자로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이 동자동 쪽방촌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내고 지금 한 2년 가까이 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내고 있지만, 처음에 이 지옥고 아래 쪽방 보도를 하기 전까지는 쪽방이 서울 시내 어디에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쪽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추울 때 얼마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열악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는 많이 되어지지만, 정말 이렇게 서울 시내에 옛날 노른자 땅에 이렇게 쪽방촌이 밀집해 있다는 것도 참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 제일 처음은 그 2018년에 9.1 고시원 화재였는데요. 그날 새벽에 9.1 고시원에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고시원 취재를 했고, 그 후속 보도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서울 시내 다른 취약 주거를 찾아갔었어야 했는데, 쪽방촌에 가보라라고 지시를 받아서 쪽방촌을 찾아 네,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쪽방촌이랑 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5개월, 6개월 동안 탐사 보도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전통적으로 이제 불려오는 그런 쪽방촌 외에도 대학가에 있는 어떤 원룸가들이 쪼개고 쪼개져서 정말 쪽방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상도 따로 이제 탐사 보도를 했었고요. 이것은 지금 사실 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왜 쪽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올라오면서 왜 항상 나는 이렇게 밀려 다닐까?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항상 올라가는데 왜 나의 집은 계속
안 좋아질까? 그리고 내가 이 도시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화두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회초년 기자로서 이러한 환경과 이런 구조들을 목격을 했었을 때 과거에는 내가 조금 게을러서 혹은 내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가난해서 괜찮은 집 못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보도를 하면서 생각보다 이 빈곤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구조가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거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주거 3부작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됐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곤, 가난, 도시 빈민을 생각했을 때 저는 드라마 속의 어떤 그런 가난을 줄곧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속 달동네를 연상해 보면요. 집주인도 가난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 월세 내고 있는 세입자도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어, 의지하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었어요. 1970년대의 드라마에 대해서 참 향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목격한 그런 빈곤 구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크게 범주하자면 너덧 군데의 쪽방촌이 있는데요. 대체로 과거에 전차가 왔다 갔다 하거나 역 근처거나 혹은 시장이 들어서거나 노동 인력을 필요로 했던 공간이거나 그 근처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에 번화했던 곳입니다. 구도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음굴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 혹은 노동자의 저렴한 숙소로 사용되고 했던 그 공간을 이제는 노숙과 주거의 경계에 있는 도시 빈민분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건물이든 집이든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간에 비윤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쪽방촌에 살지 않으면서 관리인이라는 어떤 관리의 주체만 두고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것인데요. 제가 봤던 그런 공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년 가까이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혹은 천장에 보면은 정말 전기선이 제 팔뚝 수준으로 다 엉켜 있어가지고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던가 혹은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창문을 열면 바퀴벌레가 쏟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식당에 설치하는 환풍기를 자비로 설치하게 한다던가 혹은 온수가 당연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형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축사 같은 곳에나 사용할 것 같은 돼지꼬리 전열기를 꽂아서 겨우겨우 한겨울에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물을 제공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인 가구가 수급할 수 있는 어떤 주거급여 혹은 그를 상회하는 그 정도의 액수를 월세로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했던 것이고 다만 쪽방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쪽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취약한 주거에 놓여 있는 분들로 하여금 월세를 받아서 이제 본인의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정도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했던 2019년, 20년 당시에 한 70개 정도의 쪽방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한 1,100분 정도의 쪽방 주민분들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굉장히 위생시설이 열악하고 편의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월세를 이제 내시고 거기 사시는 거죠, 주민분들이. 지금 동자동 쪽방촌에는 동자동 사랑방이라는 주민 자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쪽방에 계신 주민분들이 자조적으로 만드신 그런 모임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시죠. 뭐 의료복지나 아니면은 뭐 생필품 관련된 거나 또는 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을 하시거나 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 뭐 이런 복잡한 제도들을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조조직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있고요. 동자동 사랑방 마을 공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죠. 그래서 협동조합인데요. 주민분들이 자조적으로 뭐 일정 금액을 납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풀을 만들어서 소액 대출 사업을 하는 그런 자조 조직이에요. 그래서 보통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신용 등급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조 조직에서 뭐 소액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경제적 위기를 맞았을 때 잘 극복할 수 있게 돕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